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전체 106표인데 저희 서정TV에서 계속 지지했던 송은석 의원이 60표로 처음에 과반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의 김성원, 이게 한동훈계입니다. 한동훈계에서 내세운 김성원은 30표. 야, 제가 딱 진짜 쪽집게네. 제가 30표 나온다 했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제가 원내대표 2번 방송했는데, 한동훈계 쪽에서 20명, 그 다음에 개인적인 친분, 부산의 김희정 의원이나 이렇게 한 10표 정도, 딱 30표 예상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불교 방송 라디오에서도 30표 예측했는데, 딱 그대로 30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이현성은 이제 승리할 때 이분은 사선인데 원래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좀 이게 개파색이 거의 없고요. 아마 부산에서 이제 좀 밀어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이제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하는데 1차에서 이제 과반으로 끝난 거예요. 송은석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기재부 차관으로 경제통이고, 그 다음에 김천에서 삼선한 이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결과를 보고요, 한동훈 계에 대해서 반감이요 상당합니다.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이제 가는 데마다 계속 개파 분파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압도적으로 30명 빼고 106명 중에 압도적으로 이현성도 원래 반한동훈 표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동훈계의 분파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이게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원들도 이제 한동훈 지지하는 게 일부 당원 또 국민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유우파 보수에서는 한동훈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압도적이다. 70% 이상. 의원들의 뜻이나 당원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이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걸 보고요, 저는 한동훈도 전당대회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종인이가요, 오늘 저하고 BBS 라디오를 같이 했어요. 금태섭 의원이 진행하는 BBS 라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에 김종희가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저도 8시 반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인터뷰를 보니까 역시 이제 한동훈 쪽이 나오지 말라고 김종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종인이는 왜 나오지 말라느냐? 저도 한동훈 나오지 말라 하잖아. 근데 제가 나오지 말라는 거하고 김종희가 나오지 말라는 건 틀립니다. 왜? 김종인은요, 한동훈이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사이입니다. 김종인이가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김종인의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김재열, 아버지는 김종희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희가 할아버지 김병로한테 비서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김종인의 부인이 김미경 교수입니다. 안철수 부인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김종인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를 했는데 거기에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은 가족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근데요, 그 딸이 결혼할 때 함을 진 게 누구다?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태균이가 폭로한 글입니다. 명태균이 어떻게 알아냈겠지? 자기가 폭로하면 한동훈 바로 잡는다는데, 명태균이. 그러니까 명태균의 폭로에 의하면, 저는 이게 누군지 확인을 못 했는데, 명태균의 폭로에 의하면 김종인 딸 하나가 있는 건 맞아요. 무남 동료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식에 신랑 가장의 절친이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함을 지고 갔다. 이런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가 객관적으로 조언하는 것들도 진짜게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동훈이밖에 없다. 우리 자유파를 세울 사람 한동훈이밖에 없다. 이런 게 사적인 인연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거는 공적인 평가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김종인 입장에서는 왜 못 놓게 하느냐. 한동훈 당신이 나가봤자 1년 안에 그 당을 개혁하기 힘든다. 당을 개혁 못하면 그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러면 그 한동훈 당신이 책임을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이렇게 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또 그래요. 김종희가. 근데 저는요. 저는 이게 다른 이유로 놓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동훈이가요. 전당대회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또 그걸 막으려면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문수 대 한동훈 또는 이게 나경원 대 한동훈 이런 게 극한 대립으로 가면 당이 두 동강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따라서 이게 아예 저는 과감하게 새 인물로 한번 해보자.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는 김문수와 한동훈의 싸움으로 개파 싸움 가면 이게 큰일 난다. 그러면 이게 당이 진짜 두 동강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가 안 노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고 김문수 후보도 책임이 있죠. 김문수 후보도 후보가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은 이번에 좀 이선 후퇴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새로운 인물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김성원 원내대표 30표 이거는 한동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다. 따라서 이제 어떤 이유든 뭐 나오도 어렵지 않겠나 한동훈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덕에 전당대회 놓기가 어렵다. 왜? 원내대표 선거에 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과연 전당대회에 넣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한동훈도 이제 어렵다. 이렇게 첫째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뭐랬냐? 김용태 위원장이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5개 개혁안을 내놨잖아요. 개혁안. 이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의 여론조사만 해주면 나는 이게 사퇴하겠다. 자기는 이게 무조건 물러난다 했거든요. 대신에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물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제가 뭐 본 것처럼 개혁안 중에요.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후보 교체를 당무감사하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동훈 쪽에서 김문수와 그 다음에 친윤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들고 놓은 겁니다. 따라서 당무감사 이거는 분란만 일으키지 개혁이 아니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 아니, 탄핵은 이미 끝났는데 이미 탄핵강을 걷는 게 아니고 바다도 걷는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뭐 탄핵이 반대한다는 당론을 무효화시키자. 이미 지나간 걸 뭘 무효화시키고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이미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로 나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굳이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 이걸 뭐 굳이 저는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김용태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물러난다 했으니까 아마 물러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인데 남은 거죠. 김용태 위원장 물러나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지만 2달이라도 비대위원장을 새로 모셔오는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어떤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 뭐 2달이라도 중요하니까 전당대회 새로 한번 비대위원장 훌로 한번 모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게 잠깐 하는 거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 겸직해서 이끌어가도 좋다. 그거는 이제 원내 대표단이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부에서는요. 자꾸 이게 뭐 TK 또 TK니까 반성 안 하냐 이런 게요. 이게 한동훈이나 좌파들의 논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뭐 호남 대표가 안 놉니까? 이게 호남 대표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TK든 PK든 충청이든 전부 이게 나름대로 능력 있고 지지를 많이 받으면 이게 원내대표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뭐 어느 지역은 안 된다? TK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TK가 유일하게 제일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면 그러면 이게 고맙게 생각해야지. 야, 너는 당연히 우리 지지하니까 너그 표는 필요 없어. 무조건 이게 다른 데 해야 돼.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이런 게 지역 발상 이것도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송원석 의원은 상당히 합리적 성품이고요. 나름대로 이게 아주 상식에 입각한 당 운영을 저는 잘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게 경제 민생이 워낙 어렵잖아요. 이런 이제 경제통으로서 민생, 특히
이재명이가 추경을 막 지맘대로 몇십조 해가지고요. 돈을 막 퍼준답니다. 50만 원까지 뭐 그냥 소득에 따라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막 퍼준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을 좀 막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미래 세대 돈을 약탈해가 빚내가지고 막 돈을 퍼준다는 거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견제 세력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이거 지금 원내대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그 송원석 의원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이게 그 비대위원장을 새로 모실지 본인이 할지 지도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론 개혁과 혁신도 계속 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마음대로 그냥 무소불위 독재를 막 휘두를 때 여기에 맞서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원내대표는 제가 독이든 독배다. 진짜 역대 원내대표 중에 가장 고생하는 독이든 독배다. 아니 해봤자 107명, 100녀석으로 뭘 막을 수 있냐. 헌법 개정 빼고는 다 무력화돼 버린 이런 게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든 상황에 또 이게 정권 초잖아요.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그래서 이게 축하보다는 이제 정말 우리 걱정도 되고 정말 이게 힘들다. 이런 오히려 이게 위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정도로 이게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송원석 대표님 그러나 이게 그 숫자로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민심으로 싸웁니다. 국회의원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심을 얻으면요. 저쪽이 200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게 100명이라도 민심을 얻으면 그렇게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게 그 뼈를 깎는 자체 혁신하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단호하게 싸우면요. 바로 민심이 지지를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뭐 축한지 위로인지 정말 이게 고생하시겠는데 잘 이게 그 진짜 중책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원내대표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도 혁신 개혁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권을 강력 견제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